무한 동작으로 한국 무용의 한 장면을 연출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 작품, 흥겨운 오리가락. 서울로 7017 개장 기념으로 헌신발 3만여 켤레를 사용해 우리 소비 문화를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작품, 슈즈트리. 그간 지방도시에선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작업이자 시청사라는 도시권위의 상징적 건물을 예술가의 창의적인 작업 공간으로 제공한 진보적인 문화예술 사례라고 소개되었던 작품, 행복한 실뜨기. 이렇게 공공장소에 풍덩 던져진 후 작품의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동의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대중들을 즉각적인 반응과 부정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존폐가 결정된 많은 공공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점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공미술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14년 서울 석촌호수에 등장했던 거대한 고무오리, 러버덕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작가인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설치 미술로 즐거움을 전 세계에 퍼뜨리다 라는 이름으로 2007년부터 세계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릴 적 욕조에 뛰어놀던 고무오리를 거대하게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우는 프로젝트인데요. 특유의 귀여움을 뽐내며 무심한 표정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러버덕의 모습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고 수많은 짤들과 굿즈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공공미술 작품들은 러버덕처럼 예쁘고 귀여워야 할까요? 질문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논란의 상징이 되었던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펠탑인데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만국 박람회의 게이트로 프랑스 건축가 에펠이 무게 7,300톤, 높이 약 320m의 철탑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착공 당시에 이 철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었고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검은 철물에 대해 흉물스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리 시민들은 매우 비판을 했었습니다. 소설가 모파상은 이 괴물이 꼴보기 싫어 파리를 떠나야겠다.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 그 흉물 속 카페에 가는 게 낫다고 푸념할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반응이 얼마나 싸늘했었을지 짐작이 가실까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 에펠탑에 장착된 라디오 통신기가 독일군 통신체계를 방해해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에펠탑이 프랑스의 수호신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에펠탑 효과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에펠탑은 매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러 가는 파리의 대표적 공공미술 작품이자 명소가 되었습니다. 싫어하던 대상도 시간을 두고 존재하면 사건과 기억이 생겨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가면서 익숙해지고 일상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좋은 공공미술일까요? 흉물이라 철거되기도 하고 한때 흉물이었던 것이 현재는 지역의 대표적 명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항상 귀엽고 예쁜 러버덕만 봐야 하는 걸까요? 우린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공공미술을 판단하고 감상해야 할까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이전에 우선 공공미술이 대체 뭔지 공공미술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공미술 하면 흔히 갤러리, 미술관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큰 조형물이나 벽화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볼 공공미술의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미술은 소통의 장이다. 공공미술은 영국의 번역자이자 학자인 존 월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요. 그는 소수의 전문 집단에 의해 예술이 향유되고 정의되는 것을 비판하며 일반인을 위한 새로운 미술 개념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공공미술로서 성립되는 공공의 장소성이 사회정치적 소통의 장이 되고 예술가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잔 레이시는 존 월렛이 창시한 이 공공미술의 개념보다 더 직접 사회와 만나며 당대의 문제점을 다루고 일반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유대와 공감을 얻는 사회운동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공미술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를 뉴장르 공공미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에서 진행된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들은 작가의 조형물을 곧바로 지역의 한 장소에 풍덩 빠뜨려서 설치를 하기보다는 그 장소의 주인인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성 공공미술 작품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미술은 담론의 최전선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예술에 가해지는 규제란 어떤 것일까? 대중들은 예술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까? 담론의 최전선에 공공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게요.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 역시 작품이 만들어진 직후 사람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던 작품인데요. 세라의 작품은 1981년 뉴욕 맨해튼의 페더럴 플라자에 설치된 거대한 조각이었습니다. 굽은 벽처럼 생긴 이 조각은 가로 37m, 높이 3.7m에 달하는 크기였고 광장을 가로질러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늘 오가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호는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동산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불편함을 매우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작품 때문에 광장 이용이 불편하다. 녹슨 벽이 크래비티 미술가와 범죄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작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그렇지만 작가는 기울어진 호는 이 페더럴 플라자라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품을 옮기는 것은 작품 파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작가와 시민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무려 9년간 법적 공방을 진행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1989년 이 기울어진 호는 광장에서 해체돼서 한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일이 뜻하지 않은 성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바로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공공미술은 관람객을 즐겁게만 해줘야 할까? 작가의 표현의 자유는 얼만큼 지켜질 수 있을까? 대중의 의견에 얼만큼 힘을 실어줘야 할까? 이런 논의들이 사람들에게서 오고 가게 되었죠.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는 이처럼 공공미술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만든 토론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공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생기면서 공공미술의 영역이 좋은 방향으로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로 비춰볼 때 이 논란들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논란이 그저 이유 없는 불만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논쟁이자 대화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며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공공미술의 진짜 의미일 테니까요.